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사전적 의미는 에너지 수확입니다. 버려지는 자투리 에너지를 수확해 전력으로 재사용하는 기술을 뜻하죠. 그렇다면 수확할 가치가 있는 버려지는 에너지란 무엇이고 또 그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운동할 때 몸에서 배출하는 열 에너지는 최대 700와트. 성인 한 명이 걸을 때마다 발생하는 진동 에너지는 0.1에서 0.3와트.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40 마이크로리터당 0.4밀리와트의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자투리 에너지가 버려진다는 것이죠. 운전을 할 때도 실제 운행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연료는 18%, 나머지는 엔진과 배기가스열로 배출됩니다. 전자파 역시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만 휴대전화 기지국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많은 양의 전자파는 허공에 낭비되고 마는데요. 즉, 아깝게 버려지던 에너지 생산 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한다면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위에 널려 있는 게 다 에너지더라는 거죠. 이 에너지들 중에 전기 에너지를 사람들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버려져 있는 에너지들을 다 전기 에너지로 바꾸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제작진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연구원들의 신발인데요. 걸을 때마다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이곳의 연구 분야인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앞전 효과란 앞전 소재를 통해 압력과 진동과 같은 기계적 에너지가 전기적 에너지와 상호 변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앞전 특성이 있는 어떤 물질에 압력과 진동을 가하면 전기가 발생되기도 하고 반대로 전기를 가하면 진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가스라이터와 가스레인지의 원리 속에서 앞전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손에 힘이 가해지면 작은 망치가 앞전 소자를 치게 되고 이때 발생한 전기 스파크가 가스와 만나 불이 켜지게 되는 것이죠.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의 핵심은 앞전 소자입니다. 앞전 소자는 압력을 가하면 전압이 변하고 전압을 가하면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소재를 활용해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는 PGT라고 불리는 앞전 세라믹인데요. 이와 같은 소재의 특성 속에 앞전의 원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형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앞전 소재는 잡아당기거나 압축하면 결정 구조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때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며 앞 전체의 양쪽 단면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되는데요. 이러한 원리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앞전 소자는 실질적으로 아주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조그만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우리가 정육면체 내에 팔면체의 형태에 있는 원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조그만한 그런 플러스 이온이 압력에 의해서 그 변이에 따라서 그 변형을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기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1 0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1 0 0 0 W
생활 속 압력과 진동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그 가능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할 때 칼이나 조리 도구를 사용하며 도마를 두드리는 힘도 전기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데요. 요리를 하는 사람의 운동 에너지가 음식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건 물론 전력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주방에서 얼마나 많은 신체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또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전기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는지는 머지않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브라질의 한 축구장에선 앞전 타일을 설치해 놓고 선수들의 움직임을 전기 에너지로 모아 야간 가로등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일본 도쿄역 개찰구에선 매일 출퇴근하는 약 300만 명의 발걸음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죠.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 중에서도 특히 앞전 발전 분야는 가장 빠르게 상용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여주 시험도로. 이곳에 도로용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 시험 모듈이 설치됐습니다. 실제 도로 환경에서 앞전 모듈 테스트가 이뤄진 것이죠. 차량이 높은 속도로 주행할 때 도로가 받는 하중과 진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얻기 위한 실증 단계. 앞전 소재부터 도로의 변형 유무를 고려한 포장재의 내구성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로의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을 구축하기 위해선 압력과 진동에 따른 에너지 출력량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 장비는 실제 차량 하중을 모사할 수 있는 소형 현장 가속기입니다. 앞전 모듈이 주행 차량에 의해 얼마만큼의 출력을 내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죠. 연구진은 한 개의 자동차 바퀴가 주는 하중을 250kg으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250kg이라는 수치는 경차의 무게가 1톤이라고 했을 때 바퀴 한 개에 해당하는 무게인데요. 차량의 종류 중 가장 무게가 덜 나가는 경차를 통해서도 앞전 모듈이 충분한 출력을 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죠. 현재 저희가 개발된 모듈은 그 단위 미터당 한 7W 정도의 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출력이라면은 저희가 계산을 해 보았을 때 3km의 그런 고속도로에 이제 설치를 하였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수 킬로와트의 출력을 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전 모듈의 출력값을 안정적으로 내기 위해선 도로 포장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앞전 하베스터용 포장체는 하베스터의 움직임을 최대한 확보해주는 동시에 노면의 영구 변형이나 균열로 인해 하베스터의 발전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특수 소재가 필요한 것이죠. 연구진이 개발한 도로 포장체는 폴리우레탄 혼합물입니다. 폴리우레탄 혼합물은 아스팔트 혼합물보다 고온에 강해 매설된 앞전 하베스터에 전기적 손상을 유발하지 않으며 강도와 회복 특성이 우수한 특징이 있는데요. 앞전 하베스터의 효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포장체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 에너지 하베스팅의 구축을 위해선 환경적인 변화는 이제 필수가 된 것이라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폴리우레탄을 적용하기 전에 개질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처음에 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스팔트에 갖고 있는 특성이 영구 번영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반복적인 이미리를 구현하는데 좀 제약 사항이 있어서 폴리우레탄을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앞전 하베스터가 도로 안에서 계속 워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보장을 하면서 하베스터의 수명과 도로 수명을 만족시키는 혼합물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베스팅 기술을 활용해 빛을 나누는 곳을 찾았습니다. 싹 빼버리죠. 볼을.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회의에 한창인 사람들. 으로 이제 굽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게.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 이들은 폐기되는 LED 칩의 원래 목적을 살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 빛을 선물하려 했는데요. 네. 그 거리가 이를 위해 약 1년간 연구 끝에 오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빛을 밝힐 수 있는 스탠드를 개발했습니다. 조그마한 초 하나와 받침대 위에 올리는 한 컵의 물로 빛을 밝힐 수 있는 스탠드가 바로 그것인데요. 열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적용돼 있어 외부 전력 없이 LED 램프를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이 작은 스탠드는 전기가 닿지 않아 더욱 어두운 밤을 보내야 했던 이들에게 빛을 선물해 줄 수 있었는데요.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 전원을 구현할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으로 얻어낸 성과입니다. LED 칩을 만들다 보면은 그게 저희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게 한 달에 이 재고 칩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1억 개 정도 만드는데 그게 몇 프로만 돼도 1년이 지나면 그게 수백만 개에서 1000만 개 이상 재고 칩이 생기는데요.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이 LED 칩을 활용해 가지고 그 빛이 부족한 지역의 아이들한테 뭔가 빛을 선물해 줘야 되겠다. 이제 문제가 LED를 보내는 거는 좋은데 그럼 그걸 어떻게 전기를 공급할 건가? 그거를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찾은 방법이 바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입니다. 열전 스탠드에 불이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 열전 효과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 본체의 열전 소자에 촛불의 열기가 닿을 수 있게 연결시킨 후 차가운 물이 들어있는 컵을 올리면 램프에 서서히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초가 연소될 때 나오는 자투리 열과 물의 차가운 온도가 열전 소자에 전해지며 두 물체의 온도 차에 의해 전기가 생성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열전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안에 또 효율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버려지는 에너지를 잘 수집할 건가. 에너지 하베스팅, 버려지는 열을 가지고 빛을 만드는 하베스팅은 똑같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 촛불이 다 있을 때 그 많은 열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 많은 열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연소실을 만드는 거죠. 만들었고 또 이제 많은 열이 전달되고 난 다음에 위쪽 면은 또 차가워야 되니까 그 충분히 차갑게 하려고 이 방일판 설계가 들어간 거죠. 열전 소자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성하기 위해선 열전 소자에 전해지는 온도차를 극대화해야 하는데요. 열 차단막과 지별판이 그 역할을 합니다. 지별판은 열전 소자의 아래 촛불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촛불의 열기를 모아 열전 소자로 전해줍니다. 열 차단막은 컵이 닿는 부분의 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덕분에 물이 가열되는 속도가 느려져 온도차를 보다 길게 유지할 수 있죠. 그 양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버려지는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우리를 보면 양초 형편없는 뭐 작은 불이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불의 밝기보다도 열의 낭비가 사실은 99%인 거예요. 양초의 그 뜨거움, 그러니까 한 거의 1200도 막 이렇게까지 끝에는 돼 있는데 보통 여기서 테스트해 보니까 한 200도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도와
그다음에 위에 있는 그 물컵을 이용해서 그 물컵이 뭐 최대 올라가도 50도니까 온도 차만 하더라도 벌써 거의 그냥 100몇 도가 올라가니까 그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죠. 작은 촛불의 밝기는 2룩스 정도. 독서하기 좋은 밝기가 200룩스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촛불은 광원으로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지만 촛불을 광원이 아닌 LED의 빛을 밝히는 열원으로 사용한다면 촛불만 켰을 때보다 약 100배 높은 밝기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의미 없이 낭비되는 에너지를 모아 더 큰 빛을 내는 에너지 하베스팅. 에너지가 나오는 어떤 곳이든 적용할 수 있으며 청정한 방법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모아진 힘은 에너지 절약, 더 나아가 지구가 직면한 환경 문제의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버려지는 에너지에도 시선을 둬야 할 이유.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에너지 하베스팅의 근본 취지는 우리가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만들지 말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해가지고 그걸 에너지를 우리가 만드는 걸 줄여보자.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에너지 하베스팅의 이런 그 원리나 이런 제품들이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적게 만들 수도 되고 그 결과 우리가 지구가 지금 직면한 그런 위기라 하니까 위협으로부터 우리 지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에너지 하베스팅을 생활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이게 아마 에너지 하베스팅의 미래이면서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갈될 염려가 없으며 환경오염의 위험이 적은 차세대 에너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 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만들어낸 과학기술의 산물인데요.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비용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여전히 높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숙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신재생 에너지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 경쟁력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한다면 우리가 화석연료도 줄이고 화석연료를 줄이면서 이산화탄소도 줄여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석유가 사라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대부분의 자동차나 비행기, 기차는 운행을 멈추게 될 것이고 마트에 가도 매대는 텅텅, 살 수 있는 물건도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볼펜 하나부터 가방, 그릇, 가전제품까지 이를 만드는 대부분의 기계들은 석유를 연료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는 매장량이 한정돼 있어 언제 바닥날지 모른다는 고갈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 화석연료는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 환경 친화적이며 자원 고갈 걱정 없는 미래 에너지,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란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친 말로 신에너지는 기존에 쓰던 석유나 석탄, 원자력 같은 에너지가 아닌 기존의 에너지원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얻는 에너지를 말하고 재생에너지는 자연 발생적인 에너지, 쉽게 말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신에너지에는 대표적으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 석탄가스화 에너지 등이 있으며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이나 태양열, 수력, 바이오매스, 풍력 등이 있습니다. 태양의 복사열이나 물, 지열 등은 물론 옥수수나 사탕수수와 같은 식물과 동물의 배설물 또는 우리가 버리는 폐기물까지 모두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한번 사용해도 다시 자연 과정에 의해 사용한 만큼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갈 걱정 없이 무한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래서 에너지 수입률이 96.5%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래에너지 산유국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는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지열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발전 연구 및 개발자도 있습니다. 태양빛을 이용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연구하고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에너지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령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나 모터에 대해 연구하는 전문가는 풍력발전연구원으로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주택에서 태양광을 쓸 수 있도록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주택 태양광 설치원과 태양열 시스템의 이상 부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태양열 시스템 정비원도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하고 개발해 에너지의 비용을 줄이거나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에너지공학 기술자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을 연구하는 폐기물 에너지화 연구원도 있습니다. 특히 이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는 풍력의 3배, 태양광보다 11배 이상 생산성이 높은 것은 물론 이미 사용한 폐자원을 활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미래 에너지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5년 이내에 2배 이상 성장이 예상될 정도로 큰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관련 일자리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은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사업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무료로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국가직업능력표준 중분류 기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훈련을 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는 대표적으로 에너지 자원 분야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부산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분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수력원자력, 화학물질 화학공정관리 분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금속재료 분야 삼강 M&T, 정밀화학제품제조 분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안전 분야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등이 있는데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며 연초부터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에너지 시장이 들썩였는데요.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자 나라 미국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쓴 이유를 김철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행글라이더 모형의 비행체를 하늘로 쏘아 올립니다. 그런데 비행 궤적이 여느 모형 비행기와 다릅니다. 줄에 매달린 채 커다란 원을 그리며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연을 응용한 이 비행체는 지상에서 최소 50m 높이까지 올라간 뒤 바람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듭니다. 태양광을 이용한 것보다 7배 이상, 기존 풍력 발전인 풍차에 비해 10배 넘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풍차는 회전하는 날개 길이만큼 전기가 만들어지는 반면 풍력 발전 비행체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폭만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o we're actually sweeping a much larger area, so the amount of energy we can extract is a much higher amount of energy. 이동식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조립해 바람이 부는 곳에서 비행체를 날려 30분 만에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닷가의 강풍을 이용한 풍력 발전, 미역 등 미세 조류에서 에너지원을 추출해내는 연구도 한창입니다. 미국이 청정 에너지 개발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향후 화석 연료 고갈과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너지 개발 기술과 IT 첨단 기술의 접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원합니다.
technology companies that are now beginning to offer Internet of Things and other innovative technology sources that energy companies can actually go ahead and leverage to improve their efficiency. 풍요롭게 사용하면서도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에너지 개발. 지난해 처음으로 원유 수출국이 된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힘쓰는 이유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